지난 주말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또 비슷한 테러가 벌어지면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다음 달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경호에도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사건 정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15일 오전 11시 30분쯤이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날 와카야마현에 있는 사이카자키 어항에 가서 현장 시찰도 하고요. 그리고 23일에 치러지는 중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지원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려고 단상으로 막 이동을 하던 도중에 은색 통 하나가 청중 사이에서 기시다 총리 쪽으로 날아들게 된 거예요. 네. 결국 이 통이 기시다 총리로부터 1m 근처에 떨어졌고요. 떼굴떼굴 굴러서 이 30cm 근처까지 굴러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등을 돌려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쳐다보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니까 경호원들이 보호 장비로 이걸 쳐내고 즉시 기시다 총리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 한 50초쯤이 지나서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났는데요. 당시에 청중이 한 200명 정도가 몰려 있었어요. 네. 총리를 보려고. 근데 지금 다행히 뭐 기시다 총리는 피신을 했기 때문에 무사했고 청중들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남성 1명, 경찰 1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CCTV를 분석해 봤더니 용의자가 폭발물을 던지기 불과 몇 분 전에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용의자를 붙잡은 게 경호원들이 아니라 뭐 어민이 뭐 헤드락으로 붙잡았다. 어민분이 네. 뭐 얘기 나오던데요. 50대 어민분이요. 네. 인명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용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것 같던데. 효고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24세고요. 기무라 류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발물을 던지고 배낭에서 또 다른 걸 던져서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던 어부분이 먼저 붙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곧바로 경호원과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용의자를 체포했고요. 배낭을 갖고 갔는데 배낭에서 13cm 길이의 칼이 발견이 됐어요. 라이터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폭발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흉기를 따로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도통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려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내놨습니다. 일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우리 돈으로 49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력 업무 방해죄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범행 과정에 살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근데 입을 안 열고 있나요? 왜 이런 일을 벌였답니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압을 당할 당시에 뭔가 총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발언을 했느냐 그것도 전혀 없었고요. 체포가 되니까 나는 변호사가 오면 얘기하겠다면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몇 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현지 언론들은 용의자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 시도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 용의자가 살고 있는 곳이 효고현의 가와니시인데요. 예. 이 시의회가 개최했던 시정 보고서에 한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근데 보고회가 끝난 뒤에 시의원들에게 와서 가와니시 시원 보수는 좀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의정 활동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민당 측의 관계자가 시정보고회에 20대 청년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던 용의자의 네. 경우에는 뭐 인천 피의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네. 사람은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제 폭발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쇠파이프 폭탄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의자가 또 다른 폭발물을 던지려고 했다가 제지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을 경찰이 확보해서 그 구조나 파괴력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끝부분에 도선 같은 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화선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쇠파이프 폭탄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용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봤더니 집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 금속재 파이프, 공구 같은 것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쇠파이프 폭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시중에서 급수관 같은 걸 많이 판매하니까 그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흰 연기랑 폭발음이 났거든요. 네. 그건 검은색 화양을 사용한 폭탄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검은색 화양도 그 양이 적긴 하지만 농약이라던가 가정용 폭죽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음의 크기와 연기 정도를 보면 화약의 양은 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력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무기나 화약을 제조한다던가 소지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총기 규제도 엄격하고요. 하지만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참고해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일본 경찰이 온라인에서 총기나 폭발물 제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대처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는 게시다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치안상 과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언론들이 내놨습니다. 근데 뭐 혼자 사실은 외부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외로운 늑대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하던데요. 뭐 공범은 일단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부모랑 함께 살고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히키코모리라고 우리가 집에만 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출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목격을 여러 번 했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고 얌전했다라는 얘기를 주위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제 동급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과 말을 잘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조직적 테러나 배후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독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유형의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하고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요. 네. 먼저 발생 시간하고 장소가 정말 똑같습니다. 두 사건 다 11시 30분쯤 발생을 했어요. 오전에. 네. 도쿄가 아닌 지역의 선거 유세장에서 그렇죠. 발생한 예. 것도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23일 실시되는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와카야마현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네. 아베 전 총리도 작년 7월 8일에 나라현에서 참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하다가 총에 맞은 겁니다. 두 번 다 총리 등 뒤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등 쪽이 다 뻥 뚫린 겁니다. 네. 경찰이 따로 지정한 공간에 있던 용의자가 그 총리와 10m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점도 똑같은 점이고요. 그리고 집권 자민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유세 일정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걸로 인한 공격을 받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이번 일정이 하루 전에 구체적인 동선까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아베 전 총리의 피격범은 물론 그걸 보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용의자가 이 공지를 보고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진 이 와카야마현에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전문적인 테러 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상 민간인 남성들이었고요. 사제 무기를 사용한 것도 같고 그래서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을 모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이 아베 전 총리의 저격범을 향해서 동정, 찬양하는 여론이 또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다 전현직 총리를 노린 단독범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범죄 징후를 얼마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네. 뭐 경호가 되게 허술했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 네. 대폭 강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많이 경질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유일하게 배랑 메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자 잠깐 검문 검색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게 없었다면서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일본 경찰이 많은 경호 체계를 바꿨습니다. 워낙은 각 지방 경찰청에
경찰청이 알아서 요인을 경호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중앙본부인 경시청에 사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경찰청의 경호 담당자도 10명에서 30명이 됐고요.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경찰 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시청하고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좀 점검을 먼저 해보게 하고 있었어요. 예비 네네. 심사를 해라 이렇게 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연설이 이루어지기로 했던 어시장은 연설이 자주 열리지 않는 곳이었대요. 아. 그래서 사전 점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품만 검사를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본 경찰청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다른 선거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면 소지품을 검사해라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북짓이다라는 비난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첫 번째 폭발물을 꺼내서 던지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경호 체계가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중 속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복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용의자가 두 번째 폭발물을 또 던지려고 시도했을 때 제지한 사람은 이 사복 경찰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 있던 어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일반인보다도 대응이 늦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하는가 봐요. 일본은. 약간 어떻게 또 이러지? 아니 그 사실 그때 네. 등 뒤에서 아베 전 총리가 당했기 때문에 네. 등 뒤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360도 경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등 뒤가 또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강화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쎄, 생각이 경호, 들더라고요. 경호 기본이다. 경호는 네. 원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고 네. 이게 뭔가가 이렇게 뭔지 허술한 것 같은 모르겠어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이거 결국은 경호 실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네. 총리가 부상을 입은 건 아니고 뭐 큰 그 다친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테러 자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폭탄이 폭발했다면 네.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나 불꽃도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술하게 경호가 이루어졌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피한 건 이 기무라 류지의 범행이 아베 전 총리 살해범보다는 덜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은 총을 만들어서 여러 번 사격 연습을 했거든요. 실험을 많이 해봐서 파괴력이 높게 이것들을 계속 개조를 했는데 네. 이 기무라 류지의 집에 가봤더니 별다른 추가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고 폭발 위력도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전직 자유대원이었기 때문에 더 사제 총기를 잘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비슷한 경우였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더 위력 있는 폭탄을 만들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이런 걸 보면은 좀 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일본하고 네네.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뭔가를 하라고 하면 일본은 매뉴얼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코로나 그렇죠. 때도 느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느끼고 아베 전 총리 때도 네,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이제 정치 사회적 특징이 이번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유세 일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근데 경계가 조금 느슨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 같은 걸 정확하게 뭐 동선까지 이렇게 공개하진 그거는 안 않잖아요. 하죠. 사전에 그럼요. 하지 않지만 네. 지금 이 기시다 총리는 현직 총리인데도 굉장히 사전에 일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건 당시에 200명의 군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시장이었잖아요. 네. 대부분 얼굴을 알고 있는 중장년층의 동네 어민들이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외지인인 20대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어민들은 좀 수상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경호원들은 그걸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찰은 청중들에 대해서 몸수색이나 소지품을 잘 하지 않는데 이걸 서방의 경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서방은 선거 연설이나 집회는 실내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이제 미국은 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뒤에 굉장히 경비 수준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만 누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도 바로 수색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요인과 청중의 거리가 멀어도 사복 경찰관이나 경비원을 청중 안에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굉장히 10m 정도로 가까웠는데도 사복 경찰을 배치했는데도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원 내각제라는 점도 좀 이번 사건에 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그래서 총리가 전국적으로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다른 국가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가깝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 이렇게 좀 영향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선거의 자유를 침범한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적어도 현직 총리의 선거 유세는 입구에서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안으로 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중과 좀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조언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사건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 유세 일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시다 총리도 사건이 발생한 뒤 1시간 20분 후에 이 어시장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거리 유세를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경찰 측에 경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운동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네네. 일이고 그렇습니다. 선거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못 오게 하면 그게 무슨 선거 운동이 운동이 아니죠. 유권자들을 네.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만남을 막는다는 건 또 선거의 취지랑 또 반하는 그런 행동이긴 너무 하지만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책을 만들 때 충분히 가능한 일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운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G7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다음 달에 19일에서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요인을 경호하는 능력이 충분하겠느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해외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더구나 올해 회의는 회원국과 초청국을 합해서 15개 국가의 정상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G7 정상만 오는 게 아니라요. 네. 예년보다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경호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된 그런 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전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 전에 일본 경찰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크라이나, 중국, 북한 같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테러나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본 내 극좌, 우익, 단독 테러범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내놨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호 시스템 지금 대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G7 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2016년에 이세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했을 땐 2만 3천 명이 배치가 됐는데요. 네. 아마도 더 많은 나라의 국가 정상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그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상회의가 열리면 보통 이제 전 세계 환경운동가도 모이고 네. 이것저것 막 뭐 시위도 또 더 많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호가 좀 더 네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이번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요? 폭발물 투척 사건 이후에 이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가 해봤더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45.3%였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10.2%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예요.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폭 상승한 게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각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으면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각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건 아무래도 이번 사건 이후에 사회 안전이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 유권자들이 총리에게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에 후반기 통일지방선거, 중참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니까요. 이번 사건이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한일 그렇죠. 정상회담 이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네, 현상 올라갔죠. 나왔고 이번에 또 한번 착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내각제 국가니까 네네. 군지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